자, 어? 난다고? 자, 준비가 됐으면 시작을 할까요? 원내 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지난 24일 부장검사 전원회의를 열고 백운규 전 장관,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레원자력 사장 등 3명에 대한 기소 의견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고 그 내용을 대전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피의자 이 사람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전지검이 대검으로 보고를 했으나 대검이 한 달 넘게 승인을 미루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재차 기소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법무부에서는 월성 원정 수사팀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했고 대검에서는 지금까지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뭉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사권의 남용이며 수사 지휘권의 남용으로서 범법 행위에 해당될 소지 또한 농후합니다. 지난 11월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하는 법치문란 사건을 일으키더니 후임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올 2월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할 당시에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며 사퇴 파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을 살펴보면 월성 원전 수사 사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추미애 장관은 직무정지 카드를 꺼내들었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민정수석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인사패싱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월성 원전 사건은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이 한몸이 되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만큼 이 정권의 엄청난 치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해줍니다. 억지로 막을수록 국민 의욕만 짙어질 뿐입니다. 이제 공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권력 눈치만 보던 김 총장에게 공정수사 지휘를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장이 순간의 영달을 위해 부패 권력의 편에 설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의 편에 설지 국민과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임기와 상관없이 월성 원정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고 그 배후에 있는 최종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는 이미 망사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한번 떼보면 될 일이고 SNS 한번 살펴보면 될 일이고 검색창에 이름 석자 넣어서 검색해봤으면 쏟아져 나올 만한 그런 의혹들마저도 청와대에서는 사정에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인사팀이 검증을 하는 키워드, 그 키워드는 능력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올바른 정답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코드만 맞으면 아무리 커다란 대들보도 티끌로 여기는 습관성 옹고집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의 목을 졸랐던 주폭 법무부 차관, 도자기 밀수 혐의를 받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비투 부동산 내로남불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농지 편법 소유 의혹 당사자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 모든 것이 청와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수석이 모든 것을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면서 김외숙 수석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실 겁니까? 도무지 이 정권에는 염치와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는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석이라는 피고인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현재도 맡고 있습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의 단골 혐의로 등장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여전히 건재하면서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리 혐의자, 형사 피고인으로 득실거려서야 되겠습니까? 청와대가 범죄자들이 숨어 지내는 치외법권 무슨 소도지역이라도 된다는 것인가요? 청와대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분노를 확인하고서도 돌려쓰기 개각으로 쇄신하는 흉내만 냈을 뿐이지 책임 있는 조치를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앞서 말씀드린 3명의 문고리 3인방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눈가림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형태로 셀프 면제 부조는 속임수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 전원에 대하여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만둔 것이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도 넘은 압박에 떠밀린 것이어서 갑질에 따른 사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 정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원장을 흔들고 인사권을 휘둘러 원장을 고립시키는 갑질을 해왔습니다. 최 원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상식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뜻을 가진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할 꽃다발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천하의 인재를 모으는 일에 걸림돌이 없도록 시스템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개방해 나갈 것입니다. 무능, 무식, 무대뽀, 산무정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로 전락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은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모든 인사들을 받아들여서 창조적 재생산을 해내는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24.3%로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 취업자 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 4월 채용 공고는 2000년 이후 최다인 930만 건을 기록했고 320만 개의 일자리가 남아설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8년에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일자리 호황을 누릴 때 우리나라는 무리한 최저임금제 실시 등으로 일자리 위기를 자초한 바 있습니다. 수차례의 추경으로 혈세를 쏟아붓고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를 증발시킨 것이 자칭 일자리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회복이 빠르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지난 4년간 새로운 먹거리와 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29년째 세계 1위를 지켜온 반도체 산업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기업들의 발목 잡기 정책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들 누구나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가 발견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영국 같은 나라들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다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제까지 263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었고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틀 뒤인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의무도 해제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휴가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소비 쿠폰까지 발행했다가 대유행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경계심을 풀어놓고 대유행이 발생하면 국민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역은 정무적 감각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유행 기미라도 보인다면 과감한 정책 전환을 실행하길 바랍니다. 델타 변이의 최선의 대책도 역시 백신입니다. 델타 변이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국민의 9%만이 2차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부스터샷 등 변이 대응을 위한 백신 전략 수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 기자님. 한노희 간사 이미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18일 3, 4일에 걸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 실태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3%가 2050 탄소 중립을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평가했고 42.7%는 현실적으로 탄소 중립은 어렵다라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감축 투자 지원, 탈탄소 혁신 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법제도 합리화를 꼽았습니다. 이에 한노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에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청문회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탈석탄부터 ESG 경영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탄소 중립 이행 준비 사항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종류와 공급 계획, 사업의 친환경성까지 전반적인 종합 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공정전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으로 인한 근로생태계 변화 앞에서 종합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청문회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유승걸 간사님. 시원하게 말씀. 예, 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비교해 보니까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혁신, 포용, 공정, 상생이라는 듣기 좋은 단어 미사여구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뭘 혁신했고 뭘 포용했는지, 공정과 상생이 있긴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경제정책 기조도 확장 재정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보수 내수 보강에 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수 진작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을 아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엇박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출구 전략, 경제정책 방향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비를 북돋을 생각만 했지 코로나 이후에 나라빚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풀린 유동성 어떻게 관리할 건지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질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시행, 기업규제 3법으로 점철되었던 현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사고부터 대전환을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여당의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였던 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감세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본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열심히 일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껏 문재인 정권은 경제의 이념을 드시어서 기업을 옥죄어 왔습니다. 부자, 대기업 때리기, 세금 정치는 정말 우리의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끌어놓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며 4년간 30% 넘게 급등시킨 최저임금,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 빈번한 노사분규, 온갖 반기업 규제 등으로 기업의 국내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며 의혹적으로 추진했던 디쇼어링 정책 결과 참 참담합니다. 2017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사업장을 국내로 옮긴 기업은 고작 52개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기업 12,300개에 비하면은 0.4%에 불과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러니 리쇼어링 정책을 두고 유턴 방지책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서 이념을 지어버리고 전반적인 기업 환경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야 그럴 시점입니다. 법인세를 더 내려서 세금을 내려서 기업이 더 투자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복지 정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영 간사님 하시고 이만희 간사님, 그다음에 이철 간사님, 강기영 간사님 먼저. 네, 정부는 지난해 1월 20일 우한 바이러스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하고 반문고사로 삼아야 합니다. 당시 국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중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만에 20만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4차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차단해야 한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바람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참혹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중에도 델타 바이러스는 알파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6배, 입원율도 2.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금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난 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267명이 발생하였고 그중에 델타 바이러스 환자는 73명이나 나왔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28일 기준 263명 발생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질병관리청은 시설관리 부족을 이유로 발생국인 인도발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시설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은 시설격리 조치하고 일주일은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공이나 탄자니아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시키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느슨한 조치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2배가 높고 감염되었을 시에는 복통과 메스꺼움, 구토, 청력 상실, 관절 통증 등
더 심각한 정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베니바이러스 발병 국가의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간사님, 그다음 이철규 간사님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2년 6월 29일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우리 참수리 357호가 대파되고 6분의 대한민국 해군이 전사했던 참혹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연평해전과 함께 북한 김정은의 잔인성과 악랄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또 다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되어서 북한 해역을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잔인하게 총살하고 시신마저 소각한 반문명적 반인륜적 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해역으로 표류된 정황을 손바닥 들여다보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기는커녕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침묵으로 외면했었고 오히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신공황 운운하며 도박비 때문에 월북했다는 잠정 결론으로 희생된 우리 국민의 명예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어제 농해수위 전체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경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다. 작년 10월 실종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직접 챙기겠다는 어떠한 노력도 볼 수 없었고 당시 정황에 대한 정보 공개도 철저하게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언론에 희생자의 유족이 지난 5월 11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지만은 정확히 50일이 되는 지금까지도 읽고 씹힌다는 일십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청와대와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 대변인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그 윗선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유족의 애끓는 마음을 씹어버리는 청와대 대변인의 행태도 직접 챙기겠다는 기억을 아예 삭제해버린 것 같은 그 가식적인 말에도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지난 9개월간 정부는 김정은의 눈치나 보면서 아무것도 구명한 게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맹이 없는 매끄러운 혀로 혹세무민한 이 정권의 특기를 살려서 이번에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감동적인 말 한마디로 유야무야 퉁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정권이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면 김정은이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측근에게만 마음의 빛을 느끼지 마시고 북한에 의해서 잔인하게 피살된 우리 국민에게 책임감을 그리고 마음의 빛을 느끼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일십하며 회피하는 행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대잡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철규 간사님. 네, 산정희 간사 이철규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망인 손실보상 제도를 걷어차버리고 기어이 산중위 전체에서 가짜 손실보상법을 기습상정하고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다수 여당인 민주당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고민도 또한 소수 야당에 대한 협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독단과 다수의 횡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이외에 당 지도부, 또 민주당 의원 모두가 손실보상법의 소급 입법을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국민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들의 말은 시건이었습니다. 그저 국민들을 속여 먹기 위한 달콤한 사술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어저께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처리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증스럽게도 국민들을 향해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보다도 재난 지원이 더 폭넓고 더 두텁고 더 많이 간다라고 국민들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이는 대상이 아니라 진정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보살피고 감당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말로는 손실보상이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작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중기부나 기재부에서 재원의 불명확성 때문에 손실보상을 소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30조의 슈퍼 추경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막대한 돈으로 실제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저 표만 계산해서 전 국민에게 휴가비나 나눠주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은 당장 걷어치우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고통받고 피해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공개 발언하실 분들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예.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준 것은 물론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며 국민을 기만한 오고돈 전 시장이기에 그의 합당한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검찰 구형에 비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재판부가 오 전 시장의 범죄 행위를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 전 시장이 저지른 범죄와 이후의 행보는 파렴치를 넘어 끔찍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추행은 물론 이후에는 주변인들을 통해 회유를 시도했고 시장직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으며 사퇴 후에도 도피 생활을 하며 최소한의 인간적 부끄러움조차 망각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은 1년 넘게 2번이나 연기되었고 오 전 시장 측 변호사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2차 가해로 고통을 이어갔고 시정 공백과 재보궐선거를 위한 막대한 혈세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오 전 시장 일가는 가덕도 인근 땅을 소유한 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오 전 시장은 그 이름 자체로 국민 기만의 대명사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1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아직 피해자의 고통도 오 전 시장에 대한 단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오 전 시장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합당한 판단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죠. 소급 적용 빠진 가짜 손실 보상법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라는 논평입니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손실 보상의 의무는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입니다. 피해 지원이라는 말로 선심 쓰듯 내놓을 대책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시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무성의한 태도 속에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1년 정부를 믿고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더니 희생의 결과가 결국 가짜 손실보상법입니까? 심지어 말로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꺼내더니 민주당은 오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생존권을 담보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인 약 832조 원으로 GDP의 43% 규모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애먼 곳에 약 32조의 추가 세수 대부분을 쓰겠다고 하니 국민과 야당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기어이 법사위와 본회의마저 가짜 손실보상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소급 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19주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19년 전 오늘은 NLL 침범의 기습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수많은 청춘들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날입니다. 고 윤영아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중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우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그리고 19명의 부상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예를 지킨 영웅들의 숭엄한 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 안보와 국민들 안위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함에도 대북 구애와 저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 동의 없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낸 적이 없고, 우리 공무원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무참히 피살당한 후 문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 약속했지만 여태껏 유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타격할 핵무기를 과시해도 집권 여당은 김여정의 한마디에 김여정 하명법을 거침없이 통과시켰고, 이 나라 국가 원수는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 칭송하며 나라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과 유가족 앞에 납부끄럽지 않습니까? 언제쯤 북한의 심기 보좌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 장병들의 명예와 국가 안보부터 챙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평해전 참정 용사들을 비롯해 이 나라를 지켜낸 호국 영웅들과 유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연평 영웅들의 명복을 빕니다.